안녕하세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사는 여자 루비 디렉터 이미연입니다.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지금 이제 가을 끝자락인데요. 돌아가시면서 핸드폰 보시는 것보다는 단풍이 아직 이쁘거든요. 그래서 단풍이랑 하늘 올려다 보시면서 오늘 강의 들으러 잘 왔다 이렇게 하시는 오후가 되시길 바랄게요. 제가 왜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사는 여자라고 먼저 인사를 드렸냐면요. 저는 유산화 사업을 한 지 6년이 됐어요. 6년이 됐는데 그 안에 우리 코로나라는, 지금도 현재 코로나가 있긴 하죠. 3년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저는 유산화를 시작하기 그 6년 전의 삶보다 지금의 삶이 훨씬 더 나아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산화라는 기회의 도구를 만나서 코로나라는 악재에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좀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라며 사업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짧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시니까 이렇게 제가 이남 1녀의 막내로 태어났어요. 예,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평범하고 잘 사는 듯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서울에 있는 저희 이제 연립주택이었는데요. 여기 뒤에 집이 저희 집이에요. 저희 집인데 저기 뒤에는 저희 아빠가 누워 계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가 혼자 외벌이셨고, 저희 아빠가 혼자 외벌이셨고, 저희 엄마는 평범한 가정주부셨는데 아빠가 이제 퇴근하시고 돌아오시는 길에 사고를 크게 당하셨어요. 그래서 교통사고로 뇌가 반쪽이 날아가면서 식물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좀 그때 이런 식물인간이라는 것도 있구나, 이런 거를 그때 처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35년 동안 아빠가 누워 계셨어요. 그리고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사실은 제가 35년 동안 제 친한 친구들조차도 제가 아빠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모를 정도로 제가 좀 저희 가족한테는 굉장히 큰 고통이었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저 엄마의 삶은 어땠을까요? 네, 상상이 안 되시죠? 경제 활동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저희 엄마가 아빠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저렇게 어린 아이들 셋이나 있고 엄마 혼자 힘으로 갑작스럽게 장애인이 된 아버지까지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희 엄마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영상으로 저를 보고 계실 텐데 20년 동안 저희를 정말 여자가 할 수 있는 고된 노동을 다 하시면서 힘들게 저희 굶지 않게 키워주셨어요. 그런데 참 영화 같은 일인데 20년이 지나고 나서 저희가 성인이 됐는데 잘 크긴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여자로서 너무 많은 노동을 하고 사시다 보니까 이제 간암에 걸리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가셨다가 저기에는 착한 저희 오빠가 이제 이식 수술을 해주면서 지금은 현재 건강하게 저희 집에서 TV를 보시면서 저를 보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성년이 됐어요. 성년이 됐는데 엄마는 아프시죠? 아빠도 요양원에 계셨고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빚이 저한테, 엄마의 병원비가 저 뒤에 있는 집을 팔고도 저 집만큼의 빚이 생기는 게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래서 20대 때 저는 쓰리잡을 뛰었어요. 낮에는 회사를 다니고 저녁에도 일을 하고 주말에도 일을 하는. 엄마 닮았나 봐요. 경제력이 좋았나 봐. 굉장히 열심히 20대 때 진짜 잠 못 자가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일이 오는 게 두려웠어요. 네. 왜냐하면 월세가 두려웠고, 월세를 내야 됐기 때문에 월세가 두려웠고, 그리고 카드값이 저희가 병원비를 제 카드로 긁는 바람에 꾸준하게 나오는 카드값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내일이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두렵고 내일이 오는 희망이 정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20대를 보내고 30대 때 유산하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지금이랑 좀 다르죠. 오늘 좀 메이크업을 해가지고 더 좀 예쁘게 되긴 했는데 착한 남편을 만났어요. 만나서 결혼은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양가 부모님이 이렇게 넉넉한 삶을 살고 계시진 않았어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저희 남편 혼자 외벌이에 저는 이제 저 때 좀 저 아이가 어렵게 가진 상태여가지고 무서워서 밖에 잘 나가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집에 있었어요. 2년 동안 경력이 단절된 채로 집에 있는 상황에 저희 남편 혼자 월급에 양가 부모님의 입, 저의 입, 저희 아이의 입, 6명의 입이 달려있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어땠을까요?
무서웠어요. 나는 엄마처럼 되기 싫은데 사실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였냐면 저 조그만 아들은 나처럼 키우기 싫었어요. 나처럼 쓰리잡하게 하기 싫었고 피아노 학원 다니고 싶으면 다니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늘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진짜 20대, 30대 내내 했던 것 같아요. 혹시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 자리에 귀한 시간을 내서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해답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중에 당연히 막연하게 뭐 복권만 사고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됩니다. 보통 10살, 태어나서 20살 때까지는 이것처럼 부모님의 힘으로 살게 돼요. 부모님의 힘으로 살게 되고 20대부터 30대까지는 정말 정신없이 취업, 결혼, 연애 등등 뭐 자녀도 낳고 돈을 벌기는 하지만 열심히 써야 되는 그런 시기를 보내게 되죠. 근데 40대가 되면 이제 인생을 조금 계획하고 고민하고 노후를 대비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아마 평균 연령이 제가 볼 때 40대가 좀 많으실 것 같긴 해요. 제가 40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40대가 되니까 나의 노후는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지? 그런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40대부터 60대까지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20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뭐 더 짧은 분도 있고 더 긴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런데 돈을 써야 되는 시기는 훨씬 더 길어요. 이거를 좀 더 눈에 한눈에 보이게 제가 표를 만들었는데 이렇습니다. 자, 검은색은요, 돈을 써야 되는 시기예요. 보통 1세부터 태어나서 20대까지는 부모의 돈을 쓰면서 살죠. 사실 20대 초반에도 요즘은 부모의 돈을 쓰면서 살아요. 그런데 이제 성년이 되면 어쨌든 경제적인 나이는 되니까 돈을 벌 수 있죠. 그럼 저 빨간색 시기가 돈을 버는 시기고요. 검은색 시기는 돈을 써야 되는 시기예요. 딱 봐도 암담하지 않나요? 검은색이 훨씬 많아요. 심지어 이제는 보험도 120세 시대를 준비한다고 하잖아요. 100세 시대를 넘어서.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노란색을 친 게 제 나이거든요. 43살인데 벌써 저 빨간색의 중간을 지나오고 있어요. 얼마 남지 않는 저 경제적인 나이를 통해서 그 이후에 61세부터 120세까지의 장장 60년이 되는 삶을 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도 저도 똑같이 빚을 갚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제 시작을 했었을 때 집을 대출을 받아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남편이랑 같이 갚고 있어요. 그런데 노후를 모은다, 저축을 한다, 이거는 조금 더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때 고민을 했어요. 저렇게 검은색 시기에도 내가 일하지 않거나 누군가 나를 써주지 않더라도 혹은 내가 조금 아프더라도 돈이 되는 시스템이 뭐가 있을까? 수입의 구조에 대해서 처음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20대 땐 그냥 무조건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희망이 그렇게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면 근근히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때는 체력이 됐고 젊었고 나를 써주는 데가 있었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했었을 때 나는 그럼 뭐 먹고 살아야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수입의 구조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그때 이런 책을 이제 받아들이게 됐어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책인데요. 여기에는 수입의 4분면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대부분은 저 2분면과 S분면에 있어요. 특히 2분면.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휴가를 뭐 연차를 내시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희 남편도 아직 직장인이거든요. 저도 직장 생활을 12년을 했어요. 저렇게 그 봉급 생각자를 했죠. 근데 이 미국 65세의 이후의 라이프 스타일을 비교를 해봤을 때 보면은 거의 5% 이외에 95%가 이렇게 저희 국가적인 거에 의존을 하거나 아니면은 친인척한테 의존을 하거나 아니면은 계속 나이를 들어서도 뭔가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독립돼 있는 분은 불과 저렇게 4%, 5% 이것밖에 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자영업을 꿈꿨거든요. 근로소득자를 하다 보면은 다 꿈꾸시는 게 자영업이에요. 좀 예쁜 카페 하나 차리고 싶다. 뭐 치킨집, 뭐 대표적으로 보통 퇴직하신 분들이 뭐 치킨집 많이 차리죠. 그런 식으로 자영업을 많이 고민하시게 돼요.
그런데 자영업도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돈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나의 시간과 노동을 들여서 돈이랑 바꾸는 그런 일이거든요. 요건 제가 뒤에서 좀 더 다뤄드릴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성공하려면 저렇게 희박한 퍼센테이지밖에 되지 않아요. 통상적으로. 그런데 그러면 어떤 분면의 수입의 구조가 내가 일하지 않는 순간에도 돈이 될까 고민을 했는데 바로 이 B와 I의 분면의 일이에요. 사업가 되고 싶죠. 그런데 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지금 갑자기 뚝딱 삼성이라는 대기업을 만들 수 없죠. 그리고 제가 갑자기 백종원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 뭐가 있을까요? 시스템을 활용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있었어요. 근데 누구나 다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막연한 정말 알지도 못하면서 무턱대고 뭔가 이런 선입견이나 편견들이 있죠. 저도 있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뒤에서 그거는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투자하고 싶죠. 근데 이것 또한도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사실 유산화를 통해서 수입이 조금 벌어져서 제가 코로나 중간에 투자를 좀 했어요. 다 좀 하셨겠죠? 코인? 네, 코인 좀 했어요, 저도. 네, 굉장히 80% 마이너스로 물려 있어요.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좀 똑똑해서 다를 줄 알았는데 네,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투자라는 부분이 쉽게 이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이나 코인이라는 게 하는 게 정말 리스크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시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은 시스템을 통해서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론 지금 직장 생활 하셔도 좋아요. 노동 수입 당연히 중요하지만 수입의 구조를 단순히 하나만 가지고 가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파도 일을 나가야 되고 내가 써주는 곳이 없더라도 어떻게든 찾아서 일을 해야 되고 늙어도 그렇게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B와 I의 분면의 일을 반드시 고민하시고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물통 수입과 파이프라인의 수입으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물통 수입은 내가 물을 바로바로 길렀을 때는 바로바로 수입이 되니까 목을 축일 수 있지만 파이프라인의 수익은 내가 파이프라인을 만들 때까지는 사실 큰 돈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파이프라인을 다 만들어 놓으면 수도꼭지만 딱 틀면 내가 그냥 옆에서 누워 있어도 쉬고 있어도 잠들고 있어도 여행을 가도 돈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의 수입을 가져가는 걸 반드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친구가 제 고등학교 친구가 저한테 네트워크를 권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소비자로 만났거든요. 소비자로 1년 정도 아이 유산균 그리고 저도 비염이 좀 심해서 그냥 비타민 이렇게 먹으면서 1년 동안 있었어요. 관망만 하고 있었죠. 물론 그때 이제 되게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고민들이 있긴 했었지만 선뜻 다가갈 수 없었던 이유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의 고민들을 했어요. 첫 번째가 독박 육아. 저희 남편이 요즘은 조금 나아졌는데 거의 15년을 얼굴 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저희 남편을 보는 게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맨날 일찍 와야 11시, 12시 새벽에 들어와서 새벽에 나가고 이런 적이 너무 많아서 사실 제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남편이 그렇게 야근 심하게 했을 때 보험 하나를 더 들었어요. 그거라도 일단 대비를 해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종신보험이 좀 적더라고요. 예, 그렇게밖에 대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사실 둘째도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런데 이 일은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창업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그건 뒤에서 더 보여드릴 건데 빚과 리스크에 대한 고민을 제가 하고 직접 따져봤어요. 따져봤고 세 번째, 아쉬운 소리 못해. 저는 성격이 굉장히 퍼주는 성격이에요. 팔지도 못하고 아쉬운 소리도 못해요. 되게 주는 거 좋아하고 베푸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이 좀 팔아야 되고 영업을 잘해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사실 얼핏 저를 보면요, 제 성격이 활발하고 말을 잘하니까 좀 되게 잘 팔 것 같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진짜 미치는 장사만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 사주면 막 3개 주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소리를 못해. 이런데 알고 봤더니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유통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면 내가 갑이 되는 그런 사업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거든요. 그걸 뒤에서 제가 찬찬히 하나씩 따져봐 드릴게요. 첫 번째,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이게 저희 집이에요. 옛날 저희 집인데
유산화 시작하자마자 저희 스폰서님들이 저를 후원해주기 위해서 김포와 춘천에서 와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 사업, 제 돈 벌겠다고 시작했는데 스폰서님들이 6개월 동안 매주 저희 집에 직접 와서, 왜냐면 제가 아이가 있으니까 멀리 나갈 수 없으니 와서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렇게 저희 아들이거든요. 저렇게 저 돌 막 지나서 저 때가 아마 18개월 이쯤 아마 유산화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렇게 방해를 했어요. 항상 뭔가 칠판에다 쓰려고 그러면 지가 쓰려고 이렇게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이 왜 이래? 약간 이런 사진이었던 것 같아. 이 사진 쓰는 거 되게 싫어하시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 옆에 이제 쭉 앉아 있는 사진에 보면 검은색 아이를 안고 있는 게 저예요. 못 알아보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저게 저고, 그 옆에가 저를 유산화를 소개시켜 주신 제 직스폰서님이에요. 똑같이 이렇게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같이 아이를 키우면서 재밌게 홈미팅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커피숍 창업을 제가 사실은 하려고 그랬었어요. 유산화 하기 전에 남편이 그래도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한 2억까지 한번 대출을 받아볼 테니까 커피숍이라도 한번 알아봐라. 왜냐면 제가 이제 성격이 좀 밝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니까 잘 어울릴 것 같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두 가지를 고민했어요. 이디야와 백다방. 백다방이 그때 막 생길 때였거든요. 근데 사업설명회를 신청을 하려고 해도 3개월을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저희 매주 있죠.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근데 이제 이디야랑 창업 비용을 한번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때 보면요. 이게 지금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이 이디야 거기에서 이제 올려주신 자료거든요. 이렇게 해서 대략에 합쳐보면요. 저런 기본 창업 비용과 권리금과 보증금까지 합치면 약 3억 5천 정도가 들어요. 약 3억 5천. 사실 2억으로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왜 근데 일반 창업, 일반 카페를 생각하지 않았냐면 나름 그때 계산했었을 때 제가 뭔가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나 아니면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프랜차이즈 같은 시스템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성공 확률이 좀 더 높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차라리 시스템을 내가 돈 주고 이용하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시스템을 이용할 생각, 제가 만들 생각은 안 해봤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수원에 있는 이디야예요. 여기가 실제로 잘 되는 곳이에요. 잘 되는 매장. 월 매출이 3천만 원이래요. 그래서 커피 2,800원 아닌가요? 이디야가. 그렇게 팔아서 3천만 원 매출을 올린다는 거는 굉장히 잘 되는 매장인 거예요. 그런데 월 순이익이 1,000만 원이에요. 저 월 순이익 1,000만 원 안에는요. 그 주인의 그 노동수익까지 포함이에요. 노동수익까지 포함. 그랬는데 대부분 여기에서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저 투자 금액이에요. 투자 금액. 그냥 딱 봤었을 때 와, 월 매출 3천에 월순이익 1,000만 원이면 되게 괜찮네. 커피숍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투자 금액이 3억 5천이 들어간다는 생각을 많이 간과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빚내서 하니까. 자, 여기에서 자기 빌딩 있으신 분들은 커피숍 하시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기 빌딩 있으면. 근데 자기 빌딩에 있으면 리스크가 없잖아요. 사실 권리금이 날릴 일도 없고 보증금을 날릴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 남이 빌딩에서 내가 임대로 한다라고 하면 저 권리금은 버려질 수도 있는 돈이에요. 그러면 그 보증금만 겨우 찾는 거죠. 보증금은 얼마 안 돼요, 사실. 그런데 이제 월 수익을 그래서 투자 금액 대비 비교를 해보면요. 2.8%. 지금 은행 금리 몇 프로인지 아세요? 아세요? 벌써 8%까지 갔어요? 모르겠네. 제가 마지막으로 왔을 때 5%가 넘어갔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디야 창업할 필요 없겠다. 그죠? 요즘 같은 시기면은 사실은 돈 있는 분들은 그냥 은행에다가 돈 맡겨 놓으시면 훨씬 이율이 되세요. 대신 지금 돈이 없고 빚지신 분들은 자꾸 금리가 높아지니까 너무너무 두려워지는 거죠. 이걸 제가 유산화 창업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업종, 건강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다단계 아니고요. 뭐 아니에요. 판매하고 영업하는 거 아니에요.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에요. 내가 먹고 쓰니까 제 아들이 실제로 모든 알러지를 다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완모를 할 정도로 우유 알러지까지 있어서. 그런데 그 아이가 아토피 하나 없이 지금 건강한 피부로 잘 크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제 주변의 지인 중에 아토피 때문에 고민하는 애가 있어. 애 엄마가 있어. 소개해요, 안 해요? 안 하면 그거 나쁜 사람이에요. 소개해야지. 내가 우리 아이가 이렇게 좋아졌는데. 제가 진짜 비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어요. 비염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주변에 비염이 되게 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뭐 강요하진 않더라도 안내해 줄 수는 있죠. 나는 이거 먹고 비염 좋아졌는데 네가 다른 방법 안 써봤으면 이거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이 정도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내가 소개해주고 연결만 해주는 건강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소유하지 않아요. 뒤에서 더 말씀드릴게요. 자, 위치 멋있죠. 24개국에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저는 오토가 저희가 일요일 날 아침에 돌잖아요. 근데 토요일 날 이미 매출이 올라와 있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시간이 저희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매출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소개한 사람이 미국에 사실 뿐이에요. 예. 그래서 24개국 집에서든 어디서든 할 수 있는 비즈니스예요. 월 매출이 4천만 원일 때 요거는 뒤에서 제가 보상으로 풀어드릴게요. 아마 조금 왜 4천만 원일까 이 생각하실 것 같아서요. 월 순이익이 그러니까 저희가 가게 3개로 유산화해서 디스트리뷰터로 하면 시작하실 수 있는데 가게 3개로 시작했었을 때는 100만 원이 들고요. 맨 처음에 초기 창업 비용으로 비교를 했을 때 가게 하나로 시작하시면 50만 원으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 내가 그냥 유산화에다 주는 돈이 아니고요. 내 건강을 위해서 사 먹는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비타민, 화장품, 샴푸, 린스, 로션 사는 제품, 브랜드 체인지하는 제품 그 금액일 뿐이에요. 그래서 50만 원 또는 100만 원을 투자했었을 때 그 가게 3개에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약 2,400만 원이에요. 제가 저 월 수익률 계산하는 거를 제가 산수적이게 굉장히 딸리는 사람이라 저희 남편이 해줬는데 깜짝 놀랐어요. 2,400%? 대박. 이거 진짜 안 할 이유가 없다. 그쵸? 그런데 리스크 어때요? 제가 아까 리스크 말씀드렸죠. 이 EDI 리스크, 권리금 날릴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런데 유산화 비즈니스는 리스크가 나와 내 지인이 건강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저희는 뭐 마감이나 더 사야 되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처음에 투자금에 50만 원, 100만 원 이게 계속 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한번 이렇게 해서 가게가 열리고 그 다음에 매달 내 건강에 필요한 종합 비타민 정도만 먹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와 내 지인이 건강해지는 것 이렇게 제가 비교를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딱 답이 나오더라고요. 아, 빚내서 커피숍을 창업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굉장히 잘 됐어. 그러면 반경 5km 이내에 반드시 저랑 같은 업종이 생겨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요?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돼요.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돼요. 가격을 다운시키거나 뭔가 이벤트를 해야지 다시 장사가 잘 되거든요. 그런 고민을 해보니까 안 되겠다. 그리고 커피숍을 접었습니다. 예, 이게 제가 최근에 2022년도 거에 그 기사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금리 계속 오르고 있죠. 미친 듯이 오르고 있죠. 그리고 빚이 이렇게 심해져서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많은 파산이 일어나고 있대요. 정말 그때 이디야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때 어떤 커피숍을 안 한 게 정말 다행이에요. 물론 빚 없이 잘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성공하고 잘하실 수 있죠. 자, 3번째, 아쉬운 소리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고민했었을 때 제가 정확히 유통의 흐름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이게 희미하게 아는 것과 분명하게 아는 건 분명 차이가 있어요. 일반 유통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전에는요, 예전에는 생산자가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서 우리한테 넘어왔죠. 이때는 사실 뭔가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것들도 없었어요. 미디어가 발전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미디어가 발전이 되면서 TV가 보급이 되고 이게 손에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다 비교 분석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대형 마트가 생기면서 그래서 그때는 직거래 유통이라고 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바로 연결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요. 더 사람들이 똑똑해져서 유명 연예인이 광고하는 그런 제품보다 옆집의 엄마가 이래요. 야, 나 어떤 천연 제품을 쓰게 됐는데 이게 가격은 이거고 써보니까 내가 피부가 이렇게 좋아졌는데 심지어 파라벤이 들어있지 않대. 그래서 피부에도 좋대. 이러면서 알려줬어. 대박. 그거 어디서 샀어? 나도 한번 써볼래. 이렇게 후기를 보고 산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인터넷 쇼핑을 되게 많이 해요. 지금도 다 인터넷으로 산 건데 인터넷으로 살 때 저는 다 후기만 먼저 봐요. 후기만. 예, 그게 바로 직접 사람들이 쓴 경험치를 사람들이 더 귀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직거래 유통, 생산자라 소비자, 내가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쓴 경험치를 전달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인 거죠. 연결하는 자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건강 플랫폼 비즈니스. 플랫폼이 뭐예요? 도대체 뭐예요? 뭐냐면요. 에어비앤비 사용하신 적 있으시죠?
혹시 내가 여행 잘 안 가서 에어비앤비 사용 안 하셨다면 배달의 민족은 다 사용해 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아까 그 술 강의해 주신 너무 재밌었어요. 자, 안주 시키려면 배달의 민족 많이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자, 배달의 민족에서 식당을 갖고 있나요? 아니죠. 그 안주를 시키려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안주를 제공하고 싶은 사람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인 거예요. 예.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인 거예요. 요즘은 다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쿠팡, 배달의 민족, 에어비앤비, 우버택시, 뭐 아마존 이런 것들이 다 이제는 플랫폼 비즈니스. 그래서 사실 뭐 삼성이나 LG나 더 굉장히 대기업들이 건재하긴 하지만 이제는 카카오톡 같은 그런 분들이 거기에 의장님이 더 많이 돈을 벌고 있다. 이렇게 부의 트렌드가 바뀐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연결해주는 사람이 돈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자체도 이렇게 연결해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냐? 사전적 용어예요. 네이버에다 그냥 검색하시면 나와요. 빨간색만 읽으시면 유통 마진을 줄이고 싼 값으로 회사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시스템이라고 해요. 인터넷으로 직거래 하시면서 포인트를 캐시백으로 돈으로 받는 거죠. 저도 좋은 거 있으면 주변에 많이 알려주거든요. 여기 뒤에 보시면 우리 막 맛집 가면은 막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잖아요. 그런데 그 가게에서 뭐 주던가요? 뭐 음료수 주긴 하다. 맞다. 이제 해가지고 인스타 해가지고 SNS 이벤트 하면 사이다 하나 서비스 반드시 하시죠. 그죠? 그 사이다 대신 돈으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우시겠죠. 예. 그리고 요즘은 이제 이렇게 카페나 이런 데 보면 같은 관심사를 이제 공유하시는 분들끼리 같이 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마트 같은 데 가면 다 전화번호 해가지고 포인트 적립하시죠. 그런 슬기로운 소비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장점은 또 이렇게나 많아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 그 열심히 20대 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어요. 대학교를 중간에 중퇴했어요. 저희 엄마 수술하시는 바람에. 그래서 학업에 대한 미련이 사실 아직도 있어서 계속 이렇게 뭔가 강의를 하거나 공부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경력 단절이 됐지만 이렇게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유사나이스 사이언스에 제가 입사할 수 있었잖아요. 너무 대단하죠? 그리고 자본 없이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 영양제 먹이는 거, 저희 남편, 저 먹는 그 영양제로 그냥 유산화를 시작할 수 있었고요. 아이가 있지만 부업처럼 가능했어요. 예. 그리고 그러면 이런 권리소득과 재정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를 주는 그런 일이에요. 나로부터 시작된 유통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줘요. 나로부터. 요거는 이제 제가 뒤에서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링크 드릴게요. 그냥 제 거 PPT 드릴게요. 네. 2 곱하기 2가 몇이죠? 4죠. 맞아요. 4예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2 곱하기 2는 4가 아니에요. 네. 어떻게 되냐면 나로부터 시작된 모든 인원을 누적해 주기 때문에 이 소유권을 인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2 곱하기 2는 6이에요. 왜냐면요. 내가 너무 먹고 써서 좋아서 2명한테 소개했어요. 그 2명이 또 2명한테 소개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6명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혼자 많은 사람한테 판매하고 영업하고 알리러 다니는 게 아니라 팀처럼 내가 너무 아토피가 너무 좋아졌어요. 우리 아이가. 그래서 유산균을 소개했어요. 이 친구가 그거를 보고 너무 아토피가 좋아져서 내 주변에 또 지인들한테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 그 지인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나로 인해서 이분이 2명한테 전달하고 누군가는 4명한테 전달하고 누군가는 6명한테 전달해서 그 합의 모든 소유권을 나한테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네. 그래서 지렛대의 원리로 지구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한테 레버리지라는 책을 꼭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는 저 지구를 들을 수 없지만 레버리지의 힘을 통해서 지렛대 원리로는 저 지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직업으로 나의 미래를 준비해야 될까요? 어떤 직업? 제가 아까 직업의 4분면 말씀드렸죠. 노동 수입도 너무 좋지만 다른 분면의 직업도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 직업,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직업.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죽을 때 싸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나 대신 아파줄 사람은 없어요. 수입이 늘어나는 직업. 내가 회사를 그만뒀을 때 수입이 재료가 되고 그냥 퇴직금만 받고 땡치는 그런 직업이 아니어야 돼요. 그리고 수입이 사라지지 않는 직업. 그런 직업을 알아보셔야 돼요. 그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선택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다 잘 되는 거 아니죠. 예. 그래서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막 신생 네트워크가 생겨가지고 여기 지금 빨리 가입해야 된대.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당장 내가 돈 벌고 빠지는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왜 노동수비처럼 이 일을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내가 일하지 않는 순간 내가 60대 70대 때 아니면 뭐 짧게 내가 5년 만에 정말 다이어를 이뤄놓고 뭔가 나의 만족하는 수입을 이뤄놓고 뭐 아이랑 같이 이민을 갈 수도 있고 여행을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돈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당연히 회사가 탄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세 가지 탄탄한 회사, 얼마나 롱런할 수 있는지 그런 회사를 봐라. 두 번째, 탁월한 제품, 바로 재구매가 일어나는 제품, 재구매가 일어나는 탁월한 제품을 찾으셔야 되고, 충분한 수익, 저처럼 평범한 애엄마도 시작할 수 있고 뭔가 더 잘하거나 영업적으로 능력이 있거나 잘나지 않더라도 공평하게 합리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익을 따져보라 그래요. 요거를 이제 뒤에서 찬찬히 설명드릴게요. 제가 찾은 유산화를 이제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자, 유산화는요, 마이론 웰치 박사님 창립자세요. 저는 사실 이거를 보면서 항상 되게 감동을 했어요. 이분의 왜 집마다 가훈이 있죠. 우리 집 가훈. 내가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한테 어떤 뭔가 이렇게 거를 이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고 싶다 이런 거 있지 않으세요? 저는 있거든요. 이 세상에 네가 한번 태어났으면 되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남을 도우는. 네 자신을 사랑하면서 남을 도우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저 그런 얘기 우리 아들한테 하거든요. 가훈이 중요한 것처럼 회사에도 이 사람의 인연 가치를 보면 아, 이 회사 사이즈 나오네. 나와요. 예. 뭔가 기업가,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가가 만든 게 아니고요. 세포 면역학 박사님이 만든 회사예요.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한 삶을 사랑하고 그러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1992년도에 유산화 헬스사이언스는 미국 유타주에서 창립이 됐어요. 이게 유산화 본사 정경이에요. 제가 6년 사업했다 그랬잖아요. 코로나 3년 제외하고 3년 동안 미국에 직접 갔었어요. 예, 제가 제 눈으로 직접 제조시설도 봐야 되겠고 마이론 웰치 박사님 저거 실물인지 아닌지 만화 아닌지 직접 봐야 되겠고 그래서 찾아갔어요. 갔는데 정말 바로바로 그 안에서 뭔가 제조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투명하게 다 보여줘요. 예, 그래서 더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더라고요. 28년간 지금 이제 30년 됐는데요. 30년간 24개국에 진출이 돼 있어요. 어느 회사는 뭐 100개국에 진출이 돼 있다, 더 많이 진출이 돼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겠지만 많이 진출한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산화 같은 경우는 100% 자체 생산이기 때문에 먹는 제품은 이렇게 다 제조 시설이 미국에서 완비되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나가기 전 2년 전부터 나가서 뭐 이렇게 생활 습관이라든지 식습관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을 다 따져보고 그런 제조 설비가 미국에서 설립이 되면 그때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씩 나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24개국에 진출돼 있기 때문에 24개국 어느 나라에 지금 나와 있는 나라에 비즈니스 가이드에 보면 있으니까 혹시 내 친구가 가 있지 않은지 연락을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좋은 제품 먹어라 하면서 알려주면 그 지역에서의 그 캐시백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사업하시다가 또는 아이가 캐나다나 미국으로 뭐 학교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코드를 이어서 따로 뭐 재가입하거나 탈퇴할 필요 없이 내가 받는 주급 그대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24개국에서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한 일이에요. 뉴욕 증시에 상장이 돼 있고요. 이 포브스지 죄송해요. 워렌 버핏이 우리 그 세계적인 투자가잖아. 이분이랑 식사 한 번만 하려고 그래도 그게 뭐 경매 이런 거에 걸릴 정도로 이분이 이제 앞으로 롱런할 수 있는 회사를 인터뷰를 이 포브스지와 했었을 때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가 들어갈 정도로 그런 회사였어요. 네, 옆으로 가라는 소리였구나. 전 빨리 가라는 소리인 줄 알고 순간 멘붕이 왔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산업이부의학연구소 병원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멕시코에 있는 병원인데요. 해독병원이에요. 해독병원. 그래서 여기에 말기암 환자들이 대체의학으로 또 유산화 제품으로 자기의 암을 치료하는 그런 병원이에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좀 더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저희 엄마랑 남편이랑 같이 이 멕시코에 가서 해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더 해독을 할 수는 있지만 한번 직접 찾아가 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저렇게 KBS에 방영이 될 정도로 그런 병원이에요. 그리고 직접 판매 공제 조합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합법적인 회사예요. 사실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게 약 4,000가지가 넘어요. 아세요? 이제는 정말 들어보지 못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금을 할 때도 예금자 보호법에 들어있는 1금융권에다 저축을 하는 이유가 뭐세요? 안전하려고. 그러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에 내 소중한 인맥을 써서 인프라를 구축해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펼치는데 금방 망할 회사 또는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불법적인 회사에서 일하시면 안 되잖아요. 보시면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 22개, 특수 판매 공제조합이 85개, 이 외에는 모두 다 미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상받을 수 없다라는 거. 유선 헬스 사이언스는 등록번호 제527호로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언제 가장 행복함을 느끼세요? 혹시 감사함, 행복함 느끼실 때? 저는 내가 베풀 수 있을 때, 내가 나눌 수 있을 때가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다라고 느끼거든요. 근데 그거를 유산화에서 할 수 있게 해줘요. 유산화 파운데이션이라는 재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뒤는 안 보이시겠지만 미국이에요. 네, 미국에서 컨벤션 갔을 때 놀란 게 보통 대부분 컨벤션을 가면 영업적인 거, 매출적인 거를 강조하는데 이 회사는 달라요. 나눔과 봉사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뛰면요, 이게 기부해 주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기부를 하는 행사에도 참여를 했었고, 제 스폰서님과 팀원들과 같이 저게 이제 헬스푸드라고 해서 저 안에 이제 그런 IT나 그런 식량이 부족한 나라에 저희가 직접 사업자들이 참여해서 패킹을 해가지고 못 사는 나라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일을 직접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눔을 함께 하고 앞장서게 하고 잊어버렸던 나눔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이 회사가 정말 너무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자, 이제부터는 제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품은 참 앞에서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3가지만 다루고 있어요. 채우는 영양, 그리고 빼는 영양, 그리고 바르는 영양. 3가지 건강에 필요한 것들만 딱 다루고 있습니다. 회원 직접 판매 주요 제품이 보시면요, 1위가 영양제예요. 51%. 그럼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거다라고 하면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해야 될까요? 영양제가 최고인 회사를 선택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네. 그리고 의사들의 편람인 의사 처방전 PDR과 CPS에도 유산화 제품이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이렇게 4,500명의 이상의 세계적인 프로 선수들, 메달리스트들이 유산화 제품을 섭취하고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이 30년을 사는데 700개의 상을 받았어요. 어때요? 그 사람 얼마나 되게 그 분야의 1인자인 것 같다. 되게 믿음이 신뢰가 되시죠? 유산화가 700개 이상의 이런 상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돈이 되는지 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바이너리 방식이고요. 그리고 무한기피, 이건 뒤에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바이너리 방식이라는 거는 사람의 다리처럼 2다리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라인 2개로. 그래서 이렇게 제가 C한테 소개를 했고, 제가 A한테 소개를 했고, A가 B한테 소개하고 B가 C한테 소개를 했을 때 이 모든 매출의 합이 나한테 중복 매출로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매출이 많거나 먼저 시작했다고 해서 수당을 더 많이 주는 게 아니라 공평하고 합리적이게 똑같이 20%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마감이나 매출을 더 일으키기 위해서 사재기에서 제품을 사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재기가 발생되지 않고 동일하게 20%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무한기피를 인정해줘요. 내 밑에 단계 6단계까지만 자르고 그 7단계는 해주지 않고 이러지는 게 아니라 처음 밑에 멀지 하나만 드시는 소비자도 저한테 다 매출의 공유가 됩니다. 그리고 잔여 실적이 2월이 돼요. 2월이 이렇게 돼서 타사는 보통 대부분이 마감이에요. 대부분이 마감이어서 제로 베이스로 시작하는데 유산화는 수당을 받고 나머지는 다음 주로 2월이 되세요. 시작하는 방법은 이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게 하나와 3개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2라인이 성장을 하시면요, 제 가게 하나로 양쪽 라인이 내려갔었을 때 저 가게 하나에서 최고로 받을 수 있는 돈이 700만 원이에요. 그리고 2번째 가게에 하나는 이미 완성이 됐죠. 그럼 반대쪽 라인, 저 E씨가 있는 라인을 완성을 했었을 때 800만 원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3번째 가게,
또 반대쪽 최씨가 있는 라인만 완성이 됐었을 때 900만 원, 저 가게 세 번째 가게에서. 그래서 세 개의 가게 700, 800, 900 합쳐서 저 세 개의 가게 최고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아까 말씀드린, 아까 제가 커피숍 창업에서 설명드렸죠, 2,400만 원 플러스 알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 가게 하나를 완성할 때마다 그럼 내가 2,400이 끝나는 게 아니라 가게 하나를, 빈 가게를 계속 줘요. 저렇게 가게 하나 완성이 되면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통해서 무한대의 소득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해줍니다. 이렇게, 네, 1,000만 원, 1,100만 원 이렇게. 그래서 내 능력치가 나는 뭐 한 달에 그래도 1,000만 원이면 땡큐야, 이 정도만 해도 나는 너무 만족해 하면은 그렇게 비즈니스 하시면 되고요. 아니야, 나는 사실 그 정도 비즈니스 하면 노하우가 쌓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많은 돈을 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통해서 많은 수입을 가져갈 수 있어요. 저는 지금 현재 6년 됐고요. 루비 디렉터예요. 예, 이렇게 가게 하나로 완성하시면 골드 디렉터가 되시고요. 루비,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이런 직급의 체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쓰는 비용은 얼마일까요? 우리 커피숍 하면은 월세 많이 나가잖아요. 월세 나가고 직원들한테도 월급 줘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재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단순히 내 샴푸, 린스, 화장품, 비타민, 브랜드 체인지하는 돈밖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리스크가 없고 건강해지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약 20만 원에서 40만 원 선택적으로 소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더 많은 수입의 기회가 있습니다. 요거는 소개하신 분한테 한번 설명 들어보세요. 이 중에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평생 매칭 보너스, 제 스폰서님이 아까 보셨지만 똑같이 애기 엄마예요. 걔가 셋째예요. 그 여자애가 셋째예요. 근데 제가 이 사업을 받아들이고 제 친구한테 고마워서 이 셋째 서아는 내 매칭으로 키워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제 매칭을 약 한 뭐 100만 원 가까이 받으시니까 아직 뭐 8살이 100만 원 충분하죠. 키우고 있는 거 맞죠? 약속 지키고 있어요. 이 평생 매칭 보너스는 내가 이 사람을 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유산화해서 잘 성장시키고 후원해주면 이 사람 주급의 15%를 별도로 회사에서 주는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자격 조건이 있으니까 비즈니스 가이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핸드폰 하나로 비즈니스를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 사실은 승급을 했어요. 코로나 전에는 제가 이그젝 골드까지 있었고요. 코로나 기간 안에 루비로 승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디에도 없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어디에도 없는 유맵이라는 저희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유맵을 깔아서 부업자도 또는 집에만 계셔야 되는 분도 얼마든지 유산화 비즈니스를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변화하는 비즈니스에 맞는 그런 거죠. 왜냐면 요즘 줌 미팅으로 많이 사업하시잖아요. 홈미팅. 그래서 저도 사실 이렇게 집에서, 이게 저희 집인데요, 집에서 못 나갈 때, 사람 못 만날 때 강의도 보고 그런 좀 이렇게 내적 성장을 키우는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나이, 성별, 학력, 경력, 지역 상관없이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있으시고요. 주정산, 주지급이기 때문에 저희는 금요일이 제일 행복해요. 전날 월요일부터 토요일 1시까지의 매출이 다음 주 금요일 날 8시 반 정도에 딱 꽂힙니다. 단 한 번도 늦게 들어온 적이 없어요. 더 빨리 들어오면 빨리 들어왔지. 그래서 카드 쓰는 생활이 조금 더 좋아지더라고요. 상속이 가능한 비즈니스예요. 그 조그만 애가 이렇게 컸어요. 예, 제 힘으로 지금은 국제학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는 사실 피아노가 되게 다니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돈이 없어서 피아노를 못 다녔거든요. 슬프죠. 근데 저희 아이는 바이올린도 하고 축구도 하고 안 하는 게 없어요. 지금은 얘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제가 지원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거기에 상속까지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받는 코드가 제가 죽었을 때 그대로 아이한테 상속이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나중에, 지금 삶이 굉장히 팍팍하잖아요. 그런데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리고 여행도 보내줘요. 회사에서. 아까 그 보너스 중에 있었는데 옆에는 저희 남편이고 오른쪽은 저희 친정 엄마예요. 제가 처음에 그 푸켓을 달성했었을 때 저희 남편을 데려갔어요. 저게 진짜 표정, 얼굴 굉장히 잘 나온 거예요. 한참 야근에 찌들어 있을 때 굉장히 힘들 때였거든요. 남편이 저기 갔다 오고 나서 와, 진짜 유산화 최고다. 격이 다르네. 처음에는 푸켓이라고 욕했어요. 무슨 아시아 됐어 막 이랬어요. 근데 가보니까 너무 좋다고. 그리고 저희 엄마를 제가 다낭에 모시고 갔다 왔는데 저희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이 세상 모든 딸년들은 유산화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좋으셨대요. 저렇게 돈까지 주고 격이 다른 여행을 보내드립니다. 혼자가 아닌 팀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제품을 사용하고 그런 제품을 경험을 공유하는 일이에요. 돈 많이 쓰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그냥 브랜드 체인지만 하시면 돼요. 지금 종합 비타민 드시죠? 비타민 D 누구나 다 드시잖아요. 그런 것들 더 좋은 제품으로 브랜드 체인지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회사에서 모든 일을 다 해주기 때문에 내가 할 필요 없습니다.
딱 우리 가족이 사용할 제품만 쓰시면 되세요. 그러면 2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어요. 보통 돈을 쫓다 보면 건강을 잃죠. 그런데 이 일은 건강과 돈 2가지를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여기서 준비할 거 하나밖에 없어요. 잠시 혹시 고민과 나를 못 믿는 여러 가지 편견들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결심하시고 시간 관리하시고 액션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저처럼요.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양쪽 앉아있는 강의하는 사진은 저희 스폰서님들이세요. 저희가 다 리더스가 됐을 때 친구로 해서 초대해가지고 저런 강의를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저 팀에서 분가를 해서 유블리스라는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 산하로 이제 저의 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3명의 골드 리더님이 계세요. 제 파트너예요. 저만 잘 되는 일이 아니라 함께 잘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저 가운데 분 말고 양쪽에 2분은 제가 모르는 분이에요. 제가 소개한 분이 소개한 분. 네, 그러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팀원들과 제주도 인센티브 여행을 최근에 갔다 왔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다들 그래서 내년에 반드시 가겠다고 지금 제주 프로모션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산하는 정말 행복해요. 이 분들이 다 80들이에요. 제가 80이거든요. 유산하에서 만난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끈끈하게 이렇게 시간의 자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놀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 이제 루비 이상 리더스들이 저희가 연말이면 이렇게 파티를 해요. 너무 좋죠. 이렇게 애엄마였다면 그냥 이런 호텔에 고급 호텔에 가서 파티 못할 텐데 이렇게 모임을 통해서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가고 있고요. 야, 이거 좀 빨리 넘길게요. 뒷분이 조금 지켜주지 못해서 네, 이렇게 세미나에 가가지고 같이 마스크팩을 하면서 즐겁게 팀원들이랑 보내는 사진이고 이거는 이제 같이 야유회를 가서 놀던 사진이에요. 너무 재밌고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남편이에요. 저희 남편이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잦은 야근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작년에 건강에 적신호가 왔어요. 사실 뭐 큰 병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남편의 인생에 있어서도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제가 유산화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남편이 미연아 나 쉬고 싶어. 1년만 딱 육아휴직하면 안 돼?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을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아 오빠 미안해 조금만 더 버텨봐 이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육아휴직 수당이 100만 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남편한테 쉬라고 했어요. 쉬라고 해서 작년 1년 동안 남편을 실컷 쉬었어요. 이렇게 아이랑 저희 집이 테라스가 조그맣게 있는 집이라서 저렇게 미니 풀장을 해놓고 아이랑 시간을 보내고 그동안 아이랑 못 보낸 제주도 한 달살이를 가서 둘이 이렇게 제가 따라갔어요. 나중에 안 되겠어. 여기만 보낼 수 없어서 제 중간에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고 그리고 저와는 함께 부부 공동의 취미인 골프를 같이 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행복한 부모님의 노. 왜 부모님들은 돈 줄 때 표정이 제일 밝을까요? 아 진짜 이럴 때 보면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이런 강력한 Y가 생겨요. 요번에 찍은 거예요. 이번 그 어버이날 때 양가 부모님한테 5만 원권을 가득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렇게 너무너무 해맑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최근에 제가 제주도에서 찍은 저 아들이랑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제 명함이에요. 저희 앞에 있는 파트너가 만들어준 명함인데 뒷면에 제가 이 사진을 넣었어요. 너무 행복해서. 이때 도연이가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엄마 너무 자랑스러워. 엄마가 이 회사에 다니는 거 너무 자랑스러워. 나 내년에 꼭 다시 데려와줘. 그렇게 좋았나 봐요. 그래서 아이는 엄마를 보고 꿈을 키운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를 보면서 아 우리 엄마 정말 멋있다. 열심히 일한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강의를 한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방끈이 조금 짧아서 배움에 대한 니즈가 있는데 이렇게 부족한 저를 세워주셔서 제가 더 공부하게 되고 좀 오늘보다 나은 내가 내일이 좋아지는 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자꾸 이러네요. 네, 정말 힘들게 되게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그래요. 제가 6년 전에 유산화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코로나가 왔었을 때 또는 저희 남편의 건강에 적신호가 왔을 때 쉬라고도 못했을 것 같고 지금도 미래를 고민만 하고 우리 엄마처럼 살진 않을까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니까 리스크가 없으니까 2년만 딱 미쳤다 생각하고 한번 배워보자. 그런 마음으로 유산화를 정말 재밌게 열심히 했어요. 그럼으로 통해서 저의 인생은 지금 이전보다 훨씬 더 나아져 있어요. 그래서 미래의 나의 삶의 모습은 지금 내가 결정한 선택의 순간이라고 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자체도 선택을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답이 유산화일 수 있어요. 지금 고민하시는 해답이. 그래서 그냥 넘기지 마시고 더 잘하는 이런 사학 강사님들 강의 들어보시고 좀 더 결단하시고 액션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고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